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와, 오늘 7월 9일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정말 미친 듯 덥습니다. 여러분 물 자주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크리스 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폴이 다시 피닉스 선즈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거의 발표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와서 한번 이 컨텐츠를 기획해 봤습니다. 자, 크리스 폴이 피닉스로 간다면 3년 만에 복귀하게 되는 셈인데, 그 3년 안에 피닉스 선즈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이 맷 22와 구단주의 지나친 구단 개입, 간섭을 통해서 완전히 팀이 이상한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년 전에 크리스 폴이 뛰었을 때 딱 동료는 한 명 남아있어요. 데빈 부커만이 현재 선즈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자, 피닉스는 이번 오프시즌 때 정말 피나는 리툴링 작업을 했죠. 맷 22와 구단주의 잘못된 판단, 또 브래들리 빌을 영입했던 그 결정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불화살로 돌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산적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첫 번째 신호탄은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였습니다. 듀란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딜런 브룩스, 젤런 그린, 그리고 1라운드 10순위 픽으로 카만 말로아치를 또 뽑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브래들리 빌을 바이아웃 했습니다. 이것도 뭐 홈런이죠. 브래들리 빌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피닉스가 안고 죽는 경우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브래들리 빌로부터 13.9밀의 연봉 양보를 받아내면서 결국 듀란트와 빌을 모두 다 내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덕분에 사치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얼마 전에 2년 150밀 연장 계약에 합의한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리툴링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두 시즌 동안 활약은 굉장히 좋지 못했던 피닉스였습니다. 23-24 시즌은 서부 컨퍼런스 6번 시드로서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를 만났지만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거의 농락당하면서 0대4 스윕 패배로 물러났고요. 지난 시즌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11위, 아예 플레인 토너먼트도 탈락했었고, 케빈 듀란트는 마지막에 발목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죠. 그리고 브래들리 빌과 데빈 부커, 그레이슨 알렌, 정말 중복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로스터를 낭비하면서까지 또 샐러리를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까지 팀을 운영했지만 돌아온 건 40승도 거두지 못했던 아주 부진한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닉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트레이드도 단행하고 바이아웃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온 선수들은 젤런 그린, 딜런 브룩스,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 또 CP3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나간 선수는 케빈 듀란트, 타이어스 존스 등등이 있습니다. 또 신인 감독으로 이 데빈 부커가 입김을 굉장히 많이 발휘했다고 하는데, 조던 호트, NBA에서 단 한 번도 풀타임 헤드코치를 맡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피를 수혈했고요. 그리고 바이아웃으로는 브래들리 빌을 내보냈습니다. 자,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카미 말로아치를 영입을 했죠. 1라운드 10순위, 그리고 2라운드 31순위로는 라시어 플레밍을 데려오면서 둘 모두 직전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 계약은 데빈 부커 2년에 150밀을 선사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부커 위주로 간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데빈 부커에게 연장 계약을 주지 않으면 피닉스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우선은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잡아놔야 티켓도 팔 수 있고, 또 팬들에게 명확한 어느 정도의 그런 목적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부커의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데빈 부커는 현 시점에서 피닉스가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CP3 합류가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인데, CP3가 합류한다면 3년 만에 친정인 피닉스로 복귀하는 셈이 되죠. 자, 그런데 2021년에 피닉스 선즈가 파이널에서 밀워키 벅스와 맞붙었습니다. 첫 두 경기 이겼고요. 2연승으로 파이널을 시작했지만 4연패로 마무리하면서 아쉽게 우승 달성에는 실패했었는데, 그 당시에 피닉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파이널 멤버는 부커가 유일합니다. 자, 그 당시에 파이널을 이끌었었던 주요 멤버들은 현재 디안드레 에이튼, 포틀랜드를 거쳐서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이번 오프시즌 때 입었고요. 미켈 브리지스는 브루클린 네츠로 캠 존슨과 함께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 때 팀을 옮겼다가 뉴욕 닉스 유니폼을 입고 활약 중입니다. 그리고 캠 존슨은 브리지스와 함께 브루클린으로 넘어갔지만 더 길게 네츠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오프시즌 때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다음 시즌에는 덴버 너게츠 소속으로 뛰게 됩니다. 자, 그 당시 크리스 폴은 쫓겨나듯이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맷 22와 구단주와 바텔스타인 CEO의 입김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피닉스 선즈가 브래들리 빌을 받아옵니다. 브래들리 빌을
그것도 트레이드 거부권을 지닌 브래들리 빌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 오죠. 그리고 워싱턴 측에 CP3와 랜드리 샤밋 2라운드 픽 다발, 픽 스왑 다발을 줍니다. 자, 문제는 당시에 CP3의 30밀 연봉은 비보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닉스 선즈가 그냥 크리스 폴을 비보장으로 처리해버리고 캡 룸을 키웠더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냥 크리스 폴을 내보내는 대신에 크리스 폴의 이 계약을 토대로 다른 선수를 받아오는 트레이드에 굉장히 관심이 컸어요. 그러면서 CP3를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악수가 생긴 셈인데, 트레이드 거부권을 지녔던 브래들리 빌을 받아오는 최악의 결정을 했죠. 왜 이게 최악이냐면,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팀에는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처럼 브래들리 빌과 플레이 스타일이나 혹은 플레이 공간이 너무너무 겹치는 선수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브래들리 빌을 싸지도 않은, 저렴하지도 않은, 또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지니고 있는 이 브래들리 빌을 영입하는 초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CP3는 3년 만에 피닉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닉스는 셀러리를 줄여야 돼요. 자, 뉴 페이스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제일런 그린은 휴스턴과 맺었던 그 계약이 그대로 이관되죠. 25-26 시즌 때 33.3밀, 그러니까 3년에 100밀이 넘는 금액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그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6-27 시즌, 27-28 시즌 36밀이고요. 28-29 시즌은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자, 딜런 브룩스는 하향식 계약 구조고요. 그러니까 계약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고, 몸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평균 20밀 정도가 살짝 넘는 수준이고요. 2027년 여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샬럿 호네츠와의 트레이드도 있었죠. 마크 윌리엄스를 영입했습니다. 피닉스 선즈가 빅맨 포지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크 윌리엄스를 데려왔는데, 루키 스케일에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값이 싸고, 그리고 2026-27 시즌 때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일단은 브래들리 빌의 바이아웃이 적용되지 않은 현재까지 샐러리를 살펴보면 총 236밀이지만 결국 이 브래들리 빌을 바이아웃하고 나서 5년 스트레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세 라인 아래쪽으로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투웨이 계약은 코비 브레야, CJ 헌틀리, 아이자 리버스, 그리고 현재 루머가 돌고 있는 CP3는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영입을 할 생각입니다. 자, 25-26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면 크리스 폴, 그리고 콜린 길레스피, 일단 CP3는 주전으로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도 20분이든 25분이든 길레스피보다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포지션 밸런스상 훨씬 더 낫죠. 2번은 데빈 부커와 그레이슨 알렌이 구성할 예정이고, 3번은 제일런 그린과 로이스 오닐. 자, 물론 그레이슨 알렌과 로이스 오닐은 현재 트레이드 루머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딜런 브룩스, 혹은 딜런 브룩스가 아니라 라이언 던을 키우고 싶다면 라이언 던이 주전으로 뛸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오소 이고다로 역시도 피닉스에서 얼마 없는 유망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마크 윌리엄스, 그리고 닉 리차즈와 카마 말로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가 많이 뛰어봤자 50경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닉 리차즈에게는 일단 연봉을 다 보장을 했고요. 그리고 카마 말로아치를 데려오면서 빅맨 포지션도 제법 질과 양이 풍부해졌습니다. 자, 여전히 크리스 폴은 우승을 노립니다. 물론 2년 전이긴 합니다만 2023년 골든스테이트 합류 당시 인터뷰가 나는 은퇴하기 전에 꼭 우승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떠났고, 지금도 본인은 우승 가능성보다는 고향과 가깝고 내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원했어요. 그래서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LA에서 피닉스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갑니다.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포인트가드 스팟이 비어있는 팀이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우승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 CP3의 개인적인 바람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무관으로 가는 분위기죠. 자, 총 20시즌을 뛰었는데 파이널 진출 1번, 컨퍼런스 결승 진출 2번, 그리고 2라운드 탈락과 1라운드 탈락이 총 7번씩이었습니다. 아마도 피닉스 선즈가 이대로 시즌을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멤버로 제가 아까 예상 로스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잘 해봤자 플레인 토너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예측을 정말 더럽게 못하는 저이긴 하지만 저 멤버가 우승 후보다 컨텐더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뉴올리언스 호네츠에서 첫 6년을 보냈었고, 또 클리퍼스에서도 6년을 뛰었습니다. 이후에 휴스턴 로켓츠에서 2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서 짧게 뛰었고, 피닉스에서는 정말 우승까지 단 2승이 남아 있었지만 허무하게 4연패로 물러났고, 그 이후에는 CP3가 우승 후보팀에서는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피닉스 선즈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라스트 댄스가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 폴이 본인이 아마도 다음 시즌이 내 선수 생활 마지막 해다라고 또 이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크리스 폴의 은퇴 시즌 또 본인의 친정에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공식 발표가 되면 그때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